프랑스 부르고뉴의 어느 직장 사무실. 아니, 왜 하필 저예요? 전 한국에 가기 싫다니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무슨 짓이든 다 할게요. 이곳의 어느 직장 사무실 안에는 한 젊은 프랑스 여성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상사로 보이는 남자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간절하게 부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여성을 음흉하게 바라보는 상사. 그리고 얼마 후 이 여성은 결국 한국에서 발견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 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요. 언제쯤 복귀가 가능할지? 아니요. 뭐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닌데요. 그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좀 애매해서.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평범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것도 20대의 젊은 여자 중에서 말입니다. 무려 똥독이 걸려서 수개월을 피부과에 다녀야만 했던 그 처절했던 시간. 2번 다시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기억입니다. 제가 광동성에 출장을 갔을 때였죠. 처음에는 무척이나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사회초년생이었고 회사에 근무하게 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니까 열정이 넘쳤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죠. 게다가 다른 국가로의 파견 근무라니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짜리 다소 짧은 파견 근무였음에도 저는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 보스에게 연락하여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자 의사를 피력했죠. 역시나 거절당했지만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안 된다길래 건강이 좋지 않음을 피력했지만 자세하게 어디가 아픈 것이냐고 진단서를 끊어서 팩스로 보낼 수 있냐고 하길래 그냥 됐다고 했습니다. 차마 그러지는 못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젊은 여자의 몸으로 똥독 피부병 때문에 파견 복귀를 하겠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의 회사에 계속 다닐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제 피부가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했는지는 그곳에서의 6개월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화장실들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지저분했고 더러웠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무언가가 제 피부에 닿거나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피부 트러블이 생겨버렸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좋지 않은 독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고 관리가 안 되고 쓰는 사람들이 워낙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2번 다시는 아시아 국가에 파견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은 말이죠. 광동성 출장 이후로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업무도 익숙해졌고 회사에서도 서서히 인정받는 능력자로 발돋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올해 파견 근무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아시아 국가에 파견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아시아에 파견 다녀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를 보내겠어. 회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지우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던 찰나. 셀린, 축하해. 이번에 또 아시아 국가 파견에 자네 명단이 들어가 있던데? 뭐 아직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말이야. 이게 뭔 개소리야. 대체 내가 왜 또 아시아 파견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건데? 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과거 파견 복귀 후 아시아 국가에 대한 파견은 앞으로 정중하게 사양하겠다며 회장님에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만약 불가피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회사를 퇴사하겠노라고까지 말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건 거의 회사에서 나가라고 대놓고 저에게 티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저는 최근 들어 회사에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인데 굳이 저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퇴사하게 만든다고?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가 친분이 있는 직속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 퇴사시키라고 위에서 압박 같은 거 받은 거 있나요? 왜 제가 아시아 파견 명단에 있는 거죠? 저는 의문을 표했고 상사는 그저 난처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문제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다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죠.
저는 절대로 아시아 국가에는 파견을 가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퇴사를 하는 게 낫죠.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제일 먼저 직속 상사를 잘 구워 삶아서 상사가 회장님을 잘 설득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야말로 상사에게 로비하기 시작했죠. 상사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고 듣기 좋은 아부성 멘트도 연신 남발했습니다. 선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세요? 요즘 연애하시나? 피부에서 광택이 나네.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파견 당시의 지옥 같은 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이쪽이 나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노력도 그 진실을 미리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노력이었죠. 열심히 상사에게 아부하면서 이번 아시아 파견 명단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내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봐 셀린, 정말 미안한데 말이야. 사실 그 자리에 추천을 한 건 나야. 자네 파견 명단에 추천한 게 나라고. 자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 없었어. 미안해. 하지만 이번 파견권은 자네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러니 웬만하면 갔다 오는 게 어때? 맙소사. 그렇게 아부를 떨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그런 섬뜩한 진실을 밝히다니. 상사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얼굴을 핥히고 싶은 정도로 원망스러웠습니다. 대체 똥독이나 없는 그런 곳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야?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2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선배님 진짜 실망이에요. 진작에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시아 국가에 파견 가는 거 이제는 싫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전 진짜 선배님 존경해 왔는데 이번 일은 진심으로 실망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내뱉은 아부성 멘트를 모두 주워 담고 싶었고 상사에게 대접한 식대를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쯤에 두고 저는 더 이상 상사에게 파견 관련하여 청탁하는 짓을 그만두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정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상사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상사보다 더 윗선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바로 회장님을 만나 뵙고자 했죠. 사실 회장님이라고 해봐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름만 거창하지 직속 상사와도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질 않았고 직원들과도 말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라서 큰 거리낌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가 있어서 앞으로 아시아 쪽 파견은 힘들겠다고, 그런 일이 생기면 퇴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이번 파견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건 저를 퇴사시키기 위함일까요? 그게 아니시면 철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개 사원 주제에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건방져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워낙에 저에게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한시가 급했습니다. 여차하면 퇴사까지 불사할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다음에 들려온 회장님의 발언에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셀린 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셀린 씨의 과거 이슈와 지금의 반응을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번 파견을 셀린 씨에게 부탁하고 싶군요. 만약 파견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면 승진과 보너스를 약속하지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견입니다. 그리고 아마 셀린 씨가 걱정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약속하지요. 회장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설득이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저를 굴복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았죠.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거라 확신하실까?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게다가 진급의 보너스라니. 사람 고민되게 만드시네. 저는 그 자리에서 확답하지는 않았고 생각을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 후에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저의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고 본분을 다해보기로 결심했죠. 개인적인 부정적 이슈로 인해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대한 업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싫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회장님이 제안하신 조건들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이래서 회장님이 될 수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니까. 나였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잘라버렸을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그냥 젊은 치기로 생각하여 귀엽게 봐준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회장님은 다른 큰 뜻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번에 가게 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정보는 전쟁이 일어났던 국가이며 현재도 휴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더욱 저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불안한 느낌을 받았죠. 다른 국가들을 보더라도 전쟁이 일어났던 국가들은 정상화되기까지 엄청난 기간이 필요했고 또 그 국민들은 마음 한켠에 아픔이 있어서 대체로 날이 서 있고 부정적인 경향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들은 이방인인 저에게 그리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는 동안에 외부로의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숙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괜히 외국인인 내가 외부에 싸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건은 저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일이었죠.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하철보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 방향을 돌려 지하철이 아닌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이어서 그런지 버스도 10,000원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버스 손잡이를 잡고 한 고등학생이 앉은 자리 옆에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었죠. 제 가방을 누군가가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갈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외부에 있을 때는 늘 경계심을 풀지 않았기에 그런 사소한 순간도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거죠. 이건 100%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제 가방을 만지고 있는 손을 움켜잡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손의 주인공이 제 앞에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인 거예요. 가방 이리 주세요. 가시는 동안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 깁스한 상태라. 처음에는 이 학생이 도둑질하다가 들켜서 둘러대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제 옆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은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에게 짐을 맡겨놓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짐을 들어준 아가씨에게 고마웠어요 하며 하차했습니다. 사실 한국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가 대수로운 일이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거든요. 도둑질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었죠. 이토록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가진 곳이 또 있을까요?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끼기 시작했죠. 남들처럼 퇴근 후에 동료들과 회식이라는 것도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쉬는 날이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죠.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아시아 국가의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휴전 국가인 나라치고는 말도 안 되는 치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주 급한 성격을 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걱정하고 걱정했던 공중화장실은 그곳에서 잠을 자도 될 정도로 청결한 곳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이 뭐가 그리 고급스러운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곳도 있더군요. 도시의 인프라는 또 어찌나 잘 구성되어 있던지 이렇게 세련되고 자유로운 국가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힐링하기 좋은 숲이 우거진 동네도 많은 반전 매력이 가득한 나라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으로 귀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을 정도로 한국에 반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직속 상사부터 회장님까지 제가 아시아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알고서 일부러 저를 한국에 파견을 보냈던 거였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프랑스인 셀린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